반갑습니다. 최니체예요. 오늘은 인에이블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단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에이블러가 무슨 뜻이냐면 너를 위해서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망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관계가 부모가 자식한테,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직장 내에서도 어디서든 다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아이를 과하게 보호하고 과하게 돌보려고 할 때 인에이블러 성향을 띠게 되는 거죠. 아이가 학교 과제물이라든지 내일 등교에 필요한 준비물을 애가 스스로 챙길 수 있음에도 엄마가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과하게 돕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치우는 것도 애가 스스로 직접 해봐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내가 치우는 게 속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아이가 스스로 할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애는 성장을 해도 자립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엄마가 그동안 해줬던 도움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으로 성장을 해버립니다. 이건 부모 자식 간의 경우고 연인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내일 당장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녁에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 연인이 우울한 일이 있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럼 만사 다 제쳐두고 연인한테 가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는 정작 새벽에 돌아와서 내일 프로젝트 준비도 대충 하고 피곤한 상태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 거죠.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내 연인이 1순위가 되고 최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데 그러면서도 흡족해해요.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줬다라는 생각에 흐뭇한 거죠. 시간이 갈수록 내 연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다 관여하고 나서서 해결사 노릇을 해줍니다. 그럼 결국엔 그 상대방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나한테 해줘 하면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동료들한테 필요 이상의 도움을 주려고 해요. 처음엔 다들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점점 동료들은 나태해지고 도와주는 걸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무책임해지겠죠. 인에이블러는 언뜻 들으면 남을 돕고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좋은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되려 상대방을 망치게 하고 또 본인이 쓴 시간과 에너지 대비 인간관계가 전반적으로 좋게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되려 나를 이용하고 다 안 좋게 관계가 끝난다. 나는 착한데 남들이 나한테 못되게 한다. 이런 피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에이블러를 심리학에서는 조장자라고 하고요. 그 상대는 의존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인에이블러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 해도 될 일까지 나서서 한다는 점. 남들이 보면 굳이? 저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해줍니다. 오지랖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마저도 다 나서서 자기가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육체적으로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챙겨야 하고 신경 써야 할 반경이 넓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나서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특징에서 그 해답이 나와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존재감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이든 연인한테든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배려한다고 말은 하지만 인에이블러인 분들조차도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국 이런 행동들은 상대가 나한테 의존하게 함으로써 나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이 사실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당사자도 충격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관계든 그게 내 자식이든 내 연인이든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상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자꾸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동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실 내 뜻을 상대한테 강요하는 겁니다.
설사 내가 해주는 대로 그 사람이 따라주게 된다고 해도 남의 희생을 먹고 자란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살핌을 과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의존성이 높아지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그럼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무기력이 찾아오거든요. 장기적으로 인에이블러와 관계를 맺으면 결국 내 의지가 아닌 그 사람의 뜻대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는 반감이 생기고 반항심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의존이라는 건 사실상 통제라는 단어랑도 깊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제라는 건 너 이거 하지 마, 안 돼, 이런 말들이 생각나잖아요.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틀에서 움직이게 하는 건데, 의존이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말만 들었을 땐 좀 더 긍정의 느낌만 들 뿐이지 내가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느낌이 묘하게 든단 말이죠. 의존하게 한다는 건 역시 일종의 통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통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리학에서는 통제는 불안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잘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럼 불안감이 높은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사람이면 버림받을 거라는 불안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상대의 인생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다는 거죠. 언뜻 들으면 가스라이팅이랑 유사한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스라이팅은 의도가 나쁘잖아요. 타인을 교묘하게 조정해서 현실 감각이라든지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통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인에이블러는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 관계에 집착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불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한다든지, 과하게 상대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든지, 과하게 돌보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행동은 내가 상대로 하여금 존재감이 있고 필요한 존재이고 싶기에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요. 인에이블러는 내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희생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나의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거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행동이 과연 상대가 정말 원하는 건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서 나오는 행동인데,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건 결국엔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인에이블러의 경우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또 내 자신이 거절하고 싶어도 내 진심을 내비치게 되면 관계가 틀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심을 내보이는 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상대가 거절을 한다? 그럼 그때는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한테는 나한테 의지해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내가 상대한테 의지하려는 심리가 있는 거죠. 주로 주위 사람들을 돕는 데 시간을 쓰면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인에이블러는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인정을 받기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 살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못을 해서 저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런 말을 들으면 순간 갸우뚱해져요. 아니, 나는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가 다 해줘놓고 왜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고 가해자를 만드는 거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언제 너한테 부탁한 적 있어? 네가 좋아서 해놓고 왜 그런 말을 해? 이런 말을 사실 입 밖으로 내뱉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점점 거리를 두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인에이블러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너는 득을 보지 않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건데 너도 양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나한테 잘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계속해서 의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점이 불편해서 선을 긋고
도움이나 배려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분들은 정작 자기 문제는 돌아보지 못하고 나는 남들한테 너무 잘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걸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인에이블러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인에이블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에서는 의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이 두 가지 성향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인에이블러에 가까운 것 같다 싶은 분들은 내가 책임질 일, 타인이 책임질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선행을 베푸는 건 좋은 건데 그 일이 내가 책임질 일이다 라는 마음까지는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에는 사실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내가 추구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상대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존재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강영욱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 중에서 걔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과잉 애정도 학대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떤 측면에서 과잉 애정은 강아지 성장을 방해하는 일종의 학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너무 과도한 도움과 돌봄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망하더라고요. 뭐든 편하게,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이타적인 모습이 잘 섞여 있어야 인간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존자에 가까우신 분들은 누군가 자꾸 내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고 불필요한 호의를 베푸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건 제 일이니까 제가 해결할게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에요. 그 뒤에 그 사람이 분노를 하든 서운해하든 그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거절로 인한 반응까지 너무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종종 있다 보니까 준비한 컨텐츠였고요. 저도 너무 과하게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호구 같은 기버의 성향을 가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에이블러 특징 중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변화도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성숙한 인간관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